안녕하세요, 빛나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현물 협찬을 받았습니다. 와! 네. 이렇게 귀한 위스키를 보내주신 윌리엄 그랜트 앤 선즈 코리아 관계자분들과 마케팅 대행사 직원분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오늘 컨텐츠 시작할 건데요. 글램피딕 12년이 리뉴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뉴얼된 12년 제품을 받았는데요. 사실 제가 작년에 하이볼 패키지가 나왔을 때 글램피딕 12년에 대해서 말씀도 좀 드리고 이제 맛도 리뷰를 하고 하이볼도 같이 마셔봤었어요. 그래서 같은 컨텐츠를 또 올릴 수는 없어서 오늘은 이 바뀐 패키지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나서 이제 글램피딕 12년으로 보는 위스키 라벨 읽는 방법 알려드리고 또 위스키의 풍미를 훨씬 더 잘 즐기기 위해서 어떤 단계로 위스키를 즐기면 되는지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램피딕 12년과 15년 제품이 작년 리뉴얼이 되고 이제 한국에는 리뉴얼된 제품이 올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패키지가 바뀌었는지 잠시 살펴보면요. 이 글램피딕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보틀과 이 케이스가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이게 1950년대부터 이제 글램피딕에서 굉장히 아이코닉하게 사용했던 그 모양인데 이제 이 삼각형 보틀 모양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대신에 좀 다른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이렇게 여기 병목 떨어지는 앵글이 조금 바뀌었는데 훨씬 더 시원한 느낌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고 그리고 이 글램피딕이라는 뜻이 Valley of the Deer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글렌이 게일어로 밸리라는 뜻이고 이제 피딕이 Deer 사슴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그 이름에 걸맞게 이렇게 사슴과 계곡의 모양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글램피딕의 상징인 이 사슴이 금장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이제 여기 V자 보이시죠? 이 V자는 그 글램피딕 증류소가 있는 계곡에 이제 그 진짜 계곡의 각도를 그대로 이렇게 드러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글램피딕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기존에는 이 보틀 라벨이 좀 병 색깔이랑 비슷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리뉴얼된 12년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흰색으로 라벨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성 기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운데 크게 짱 박혀 있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 빨간색 슬링이 있어요. 여기도 숙성 기간을 표시해 줌으로써 이게 좀 더 가시적으로 숙성 기간이나 제품명을 더 잘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패키지도 비슷하게 이렇게 다 바뀌었고요. 이제 이 뒤쪽에 보면은 Proudly Independent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 글램피딕 증류소는 싱글 모드 증류소 중에서 정말 몇 안 되게 가족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와서 증류소를 이어오고 있는 가족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뭐 패밀리가 운영을 한다라는 것들도 이렇게 잘 나와 있고 이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글램피딕 증류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제 여기 간단하게 보면은 1887년에 가족들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지금 5대째 이어 내려져 오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글램피딕 너무 예쁘죠? 저도 이제 받고 나서 그냥 딱 이렇게 장심을 했는데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글램피딕 모양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글램피딕 이렇게 라벨로 한번 위스키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스키 라벨을 읽는 방법을 알고 나면 좋은 게 일단 우리가 잘 모르던 위스키라도 위스키를 뭐 사러 간다거나 아니면 위스키 병을 봤을 때 좀 위스키의 특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맛까지는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위스키 용어들도 이제 뭐 어떤 게 쓰였는지 조금 이해하고 나면 위스키를 마시는데 훨씬 더 즐거움을 증폭시켜 줄 거예요. 자, 먼저 위스키 이름부터 볼게요. 글램피딕, 네, 싱글 모트 위스키 같은 경우는 위스키 이름과 증류소 이름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글램피딕 증류소에서는 이제 글램피딕 위스키만 나와요. 뭐 숙성 기간이나 사용하는 캐스크에 따라서 조금씩 이름의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는 있지만 무조건 위스키 이름은 다 글램피딕 위스키입니다. 그리고 뭐 발베니 증류소에서는 발베니 위스키만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뭐 싱글 몰트 위스키라고 되어 있죠. 싱글 몰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마 이제 이걸 뜻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없을 건데 간단하게 또 그 살펴보면은 이제 싱글이라는 뜻이 한 군데 증류소에서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군데 증류소에서 다른 곡물을 넣지 않고 멀티드 발리, 이제 몰팅 과정을 거친 보리와 물만 사용해서 만든 위스키이고 증류를 할 때는 파스틸에 증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위스키가 싱글 몰트 위스키이고요.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스카치 위스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Our Original 12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리뉴얼이 되면서 12년 제품은 Our Original 12라는 이제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대부분 싱글 몰트 위스키 중에서는 거의 10년이나 12년 제품이 제일 코어 제품이고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오리지널 12라는 이름이 붙었을 건데요. 이제 이 12년의 의미를 하는 것은 12년간 숙성이 된 제품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12년 숙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 위스키 원액은 12년 숙성된 원액들만으로도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규정상 이제 12년짜리 원액을 넣고 18년짜리 원액을 넣고 30년짜리 원액을 넣었다라고 하면 이제 제일 어린 위스키 원액을 기준으로 이제 숙성 기간을 표기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년이라고 해도 여기는 충분히 훨씬 더 오랫동안 숙성된 위스키 원액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NAS 위스키라고 해서 이제 숙성 기간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위스키들이 있습니다. 이제 No Age Statement라고 해서 이제 숙성 기간이 아예 뭐 몇 년 숙성했는지 알 수 없는 위스키들이 있는데요. 똑같이 위스키 규정상 모든 위스키 원액은 3년 이상 숙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NAS 위스키라고 할지라도 다 거기 쓰인 위스키 원액들은 3년 이상 위스키가 숙성이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측면에 보면은 위스키 용량과 이제 알코올 도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센티리터와 밀리리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센티리터는 10ml라서 이제 70센티리터, 700ml. 대부분 위스키들이 700ml나 아니면 750ml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면세용 제품의 경우 좀 기존 내수용 제품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1리터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스코틀랜드에서는 훨씬 더 센티리터를 많이 사용했던 것 같고 한국에 오니까 별로 이제 센티리터를 대중적으로 사용하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센티리터와 밀리리터 두 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알코올 도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퍼센트 볼륨, 이제 퍼센트 알코올하고 슬래시 돼 있고 볼륨 되어 있는데요. 이제 알코올이 들어있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 알코올 도수입니다. 우리가 ABV라는 단어도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이제 알코올 바이 볼륨이라고 해서 이제 알코올 도수라고 표기하는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버번 위스키 설명드릴 때 이제 프루프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제 프루프는 미국 위스키에 많이 사용되는 단위이고 이제 1프루프가 0.5%예요. 그래서 80프루프라고 하면 40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위스키 설명이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면 이제 이 싱글 몰트 위스키 matured for 12 years in Oloroso Sherry and Bourbon Cask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글렌피딕 12년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서 올로로소 쉐리 캐스크와 버번 캐스크를 사용했다라는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이제 올로로소 쉐리는 스페인의 주정 강화 와인이에요. 그래서 그 와인을 숙성시켰던 캐스크를 비워내고 위스키 원액을 담고 그리고 버번 위스키를 숙성시켰던 캐스크를 버번 위스키 비워내고 위스키 원액을 넣어서 숙성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위스키 원액을 다른 술을 숙성시켰던 캐스크에다가 넣게 되면 이제 이 알코올이 캐스크의 벽을 허물면서 이제 이 캐스크의 풍미가 위스키 원액에 그대로 전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맛과 향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또 색깔도 이제 조금 달라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위스키 생산자들이 위스키의 맛과 향을 결정하는 것에 80%는 숙성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과장이 아닌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캐스크 숙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리면요. 캐스크 숙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기게 됐냐면 초기에 위스키를 생산을 할 때는 좀 밀주로 많이 생산이 됐었어요. 그래서 단속반의 눈을 피해서 위스키를 생산을 하게 되고 또 그 당시에는 뭐 이동 수단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오크통에다가
남는 오크통에다가 위스키 원액을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속반한테도 안 걸리게끔 하고 또 이동도 쉽게 하게 하려고 이제 오크통에 넣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쉐리 와인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남는 쉐리 캐스크에다가 위스키 원액을 넣었더니 이게 맛이 너무 맛있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스키 생산업자들이 좀 캐스크 숙성에 대한 개념을 정립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캐스크를 활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1930년대 후반에 스페인 내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쉐리 캐스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당시에 미국에서 버번 위스키를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새 오크통을 사용해라 라는 규정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때 위스키 제조업자들은 쉐리 캐스크를 대체할 만한 그 캐스크로 버번 캐스크를 선택을 했던 것이죠. 최근에는 쉐리 캐스크가 품귀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쉐리 캐스크 숙성 위스키에 비해서 이제 쉐리 와인의 인기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쉐리 캐스크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점점 더 이제 뭔가 이제 쉐리 캐스크를 공수를 하는 것이 많은 위스키 제조업자들에게 이제 큰 숙제가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라벨을 이해했으니까 위스키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자, 먼저 위스키 잔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 잔, 위스키 바에 가시면 많이 보셨죠? 제가 항상 리뷰를 할 때도 사용하는 잔인데 글렌캐런 잔이라고 해요. 이제 글렌캐런은 이 잔을 처음으로 만든 회사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글렌캐런 잔을 사용하는 이유는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튤립 모양으로 입구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잔의 가장자리로 향을 잘 모아주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잔의 입구가 넓어지게 되면 향이 한꺼번에 확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위스키를 마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향을 음미하고 맛을 음미하고 피니시까지 이렇게 그 이어지는 그 엄청난 향연을 즐기기 위해서인데 향이 처음부터 확 날아가 버리면 뭔가 위스키를 즐기는 아쉬움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잔 하나씩 구비를 해 두시고 위스키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스키는 눈으로 먼저 이렇게 보는 것도 좋기 때문에 반드시 좀 투명한 잔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위스키 바에 가면 30ml씩 제공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대충 혼자 마실 거니까 눈대중으로 이만큼 따를게요. 사실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해가지고 음주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겨우 하고 있어요. 제가 8월 8일에 바디 프로필을 찍는데 그래서 좀 약간 지금 운동한 사람 표시가 나지 않나요? 그래서 근소시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술을 거의 안 마시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께 술 마시는 방법, 위스키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음주 조금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렇게 잔을 따르고 한번 색깔을 보세요. 네. 이렇게 스월링을 하면서 잔을 타고 따라 내리는 이 위스키의 레그 혹은 티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 보면서 위스키의 점성이나 아니면 이런 바디감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건 그렇게 생략해도 되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눈으로 마시는 재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색깔이 어떻다라는 거 보시고요. 이제 위스키 향을 맡을 건데 입을 살짝 벌려서 자연스럽게 위스키의 향이 비강을 타고 가도록 합니다. 근데 이렇게 딱 닫다 보면은 처음에 딱 위스키가 느껴지는 그 거리가 있거든요. 거기서 잠깐 멈춰가지고 내가 느끼는 이 위스키의 첫 향이 어떤 건지 한번 음미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게 거리를 가깝게 했다가 멀리 했다가 하면 이게 또 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가깝게 했다가 멀리도 했다가 한번 이렇게 이제 향이 어떻게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지도 천천히 느껴봅니다. 이게 위스키가 정말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들한테도 되게 좋은 게, 어차피 이거는 털어서 마시거나 아주 막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향부터 천천히 즐기고 마실 때도 아주 천천히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마시고 먹으면서 이제 맛이 어떤지를 느릿느릿 느끼는 그런 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술을 잘 못 마신다면 저는 위스키를 마시는 걸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한번 마셔보면 이렇게 천천히 위스키를 흘러내리게 따라서 입에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머금고 있어 보세요. 저 말하느라고 이렇게 충분히 못 머금고 있었는데 아주 조금 이렇게 머금고 있으면서 이제 이 혀 구역별로 어떤 맛이 느껴지는지도 한번 느껴보시고,
사실 뭐 위스키의 맛과 향을 표현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구글에 뭐 위스키 아로마 휠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진짜 엄청난 다양한 프로파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스키 초심자분이시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아로마 휠을 보면서 이제 어떤 영역을 이렇게 다 어떤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뭐 정말 내가 다양하게 아직까지 향을 느낄 만한 그런 내공이 안 됐다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충분히 표현하셔도 돼요. 그냥 이거는 카라멜 같이 달다, 혹은 이건 뭐 소금 같이 짜다,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자기가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형편에 맞게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다 위스키를 맛과 향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고, 또 같은 사람이라도 뭐 그날의 온도나 기분에 따라서도 또 맛이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스키 제조 업체에서 남겨둔 그런 테이스팅 노트도 한번 참고해보고, 또 내가 느끼는 맛이 어떤 건지 비교를 해보면서 점차 테이스팅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스키를 마시고 난 뒤에 남아있는 게 있죠. 여운이 이렇게 남는데, 이제 이 남아있는 걸 피니쉬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피니쉬가 어떤지 이렇게 삼키고 나서 한번 이렇게 천천히 느껴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위스키를 마시는 과정이 완성이 되는데요. 위스키를 마실 때 이렇게 물을 조금씩 따르는 게 있어요. 이제 위스키에 물을 따르게 되면 위스키 화합물이 이제 변화가 생기면서 위스키의 맛과 향이 훨씬 더 좀 피어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40도짜리 위스키는 이미 물로 원액을 희석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좀 많이 붓게 되면은 약간 밍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조금 독하다라고 싶을 때 조금만 물을 섞어서 타보시고, 이제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50도가 훌쩍 넘어요. 그래서 물을 섞기 전과 후가 차이가 굉장히 확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섞지 말고 먼저 한번 마셔보시고, 이제 소량의 물을 조금씩 첨부해 가면서 이제 마셔보면서 비교를 해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싱글 모트 위스키는 웬만하면은 이렇게 그 니트, 스트레이트, 이제 아무것도 섞지 않고 마시는 걸 권해드리거든요. 이제 얼음을 섞게 되면 사실 이 차가운 온도가 미래를 좀 얼얼하게 하기 때문에 뭐 위스키를 마시는데 독한 향을 줄여주는 뭐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이제 본연의 맛과 향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싱글 모트 위스키 같이 좀 맛과 향이 풍부하고 또 다양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위스키를 마실 때는 반드시 이제 이런 글렌캐런 잔액의 위스키만 마시거나 아니면 소량의 물을 첨부해서 마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글램피딕 12년 새로운 패키지 소개해드리고 또 위스키 마시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위스키 초심자분들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또 다음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